그 지독한 엣지 코팅 개미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독자님, 이 순간부터 그 개미 지옥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늘은 엣지 코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엣지 코팅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잘 나옵니다. 뭐 엣지 코팅을 올린 다음에 사포로 갈아주고, 갈아줄 때 사포의 그 방수라고 하죠. 그런 것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또는 열마감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테크닉은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로 서칭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찾으실 수 있고, 그걸 따라서 이제 연습만 하면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러한 이제 테크닉보다는 엣지 코팅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죽 공예를 취미로 하시는 분은 거의 이제 이만한 사이즈 25mm 정도 되죠. 이만한 사이즈의 이제 엣지 코팅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만 구매해도 거의 반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작업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작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엣지 코팅이 이 안에서 조금씩 굳어요. 아예 딱딱하게 굳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걸쭉하게 굳는 거죠. 이게 되게 걸쭉한 엣지 코팅인데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어림없다. 아주 듬뿍 발라도 어때요? 발랐을 때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근데 가죽공예 입문자분들은 처음엔 이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걸쭉한 건지 잘 올라가는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린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다 마르면 이제 사포질을 진행을 합니다. 사포질을 하면 어때요? 평평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엣지 코팅이 벗겨졌으니까 어때요? 다시 또 이 엣지 코팅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르면 사포질을 또 해요. 갈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엣지 코팅 올려줘야죠. 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포로 갈아줘야죠. 그쵸? 그렇게 한 3번, 4번, 5번, 6번 계속 엣지 코팅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리고 사포로 갈면 갈수록 내 엣지 코팅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계에서는 엣지 코팅 개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미 지옥을 경험하는 입문자분들은 멘탈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죽 공예를 너무 어려운 공예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이제 테크니컬한 사포로 갈고 이러한 과정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엣지 코팅의 끈적함에 대해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어렵게 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성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엣지 코팅 하실 때는 내가 뭐 사포를 준비하는 이런 걸 다 떠나서 먼저 엣지 코팅의 점성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엣지 코팅의 점성이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물을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실제로 이렇게 걸쭉한 엣지 코팅에 물을 한번 섞어 볼게요. 자, 어때요? 그럼 아까랑 지금이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입문자분들 궁금할 수 있어요. 얼만큼 물을 섞어줘야 돼요? 저는 솔직히 거의 물처럼 되기 직전까지 물을 섞어줘요. 그리고 사정없이 저어줍니다. 점성이 엄청 연해졌죠? 그러면 입문자분들 질문하실게요. 아, 그러면 색상도 같이 연해지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같이 연해집니다. 하지만 엣지 코팅 어차피 2-3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개의 차이는 나중에 되면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굵은 엣지 코팅을 정상적으로 잘 올렸어요. 어떤 모양이 올렸냐면, 자 보세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보이시죠? 엄청 평평하죠? 이거를 말려볼게요. 자, 이전이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생기죠? 이런 베이스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점성이 무르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굳거든요. 걸쭉해집니다. 똑같이 물을 섞을게요. 이 정도 느낌 될 때까지 물을 넣으시고 보세요. 한번 올려볼게요, 실제로. 자, 색상이 어때요? 일정하게 묽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말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마르면 정말 평평하게 올라갑니다. 베이스 코팅이. 자, 거기서 더 묽은 엣지 코팅을 올려주면 솔직히 완벽한 엣지, 제가 앞에 가재단, 정재단
강의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단면이 깔끔한 상태에서 이런 베이스 코트, 엣지 코팅이 올라가면 작업하는 시간을 훨씬 줄여주고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베이스 코팅 한 상태에서 그 상태를 보고 엣지 코팅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사포를 한번 갈아주고 베이스 코팅을 한번 더 하든지 이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베이스 코팅은 잘만 올리면 2번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엣지 코팅, 베이스 코팅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물을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그 약품이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물과 혼합이 되어도 그 약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오일이랑 물이랑 섞으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수성펜 같은 거 볼펜 썼다가 물에 이제 탁 닿으면 어떻게 돼요? 확 번져버리죠. 근데 매직은 어때? 기름 성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물에 아무리 이제 묻어도 매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품에 물을 섞으면 제품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지 또는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자님, 오늘은 이 엣지 코팅 점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 모르신 상태에서 그 가죽공예를 시작하잖아요. 특히나 독학 하시는 분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이제 경험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절대. 그런 상태에서 엣지 코팅 올리고 사포로 갈고 엣지 코팅 올리고 말리고 또 사포로 갈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독한 엣지 코팅 개미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독자님, 이 순간부터 그 개미 지옥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